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진아 씨, 네.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하고 긴장되고 있어요. 이상하네 오늘.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이상하게 오늘 좀 김소영 씨 앞에 앉으니까 네. 왠지 좀 마음이 긴장되고 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막 떨고 그런 사람들. 특히 실제로 남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저 말고도 있어요. 그럼요. 독특한 사람들이 많군요, 취향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는 진짜 저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했는데 나 진짜. 의외로 예.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근데 긴장이 싹 풀리네요. 오늘의 이 기사를 보면 네. 더더욱 긴장이 확 풀릴 겁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근데 소영 씨 옆에 있으면 네. 사실 긴장이 좀 풀려요. 이게 사람 편하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지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김소영 씨 옆에서 왠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네. 참 나한테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다른데 원인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불안하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 네. 다른 사람의 앞내를 맡으면 긴장이 풀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장이 확 풀려요. 완전 안정이 된대요. 이 네. 앞내가 뭐죠? 그러니까 겨 밑에서 나는 네. 냄새죠. 겨는 또 어디예요? 겨드랑이의 준말이죠. 네.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면 긴장이 풀리고 안정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 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스웨덴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15세에서 35세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냄새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땀 냄새 이게 안면 홍조나 메스꺼움, 떨림 이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겨드랑이 냄새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마음 챙김 치료 네. 요거를 받는 불안장애 환자의 불안 점수가 39%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맡으면은 좀 사람이 편안해지나 보죠. 사실 뭐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네. 뭐 일단 뭐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도간 냄새를 맡았을 때 네.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긴장을 더 이렇게 마음을 다잡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타날 뭐 수도 있다. 그렇게 뭐 긴장하고 뭐 그럴 생각들 자체 싹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네. 네. 뭐 어쨌든 뭐 혹시 집에서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네. 뭐 그럴 때 저기 그 본인 건 안 되고요. 제 다른 사람 거여야 됩니다. 자기 건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앞내를 맡으면 진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해결책 하나 드린 걸로. 네. 네. 이렇게 되면 요것도 채취해가지고 판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주얼리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디슈 알고 이슈. 내가 엄마다. 내가 네 애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이죠. 네.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그 아이를 낳고 네. 이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간호원이 이제 의심을 했어요. 이거 낳은 엄마가 아닌데? 얼굴이 다른데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경찰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네. 아기를 낳은 친모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다른 여성이 와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게 걸렸어요. 네, 조사해 보니까 금전 거래 같은 게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B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은 거죠. 그렇죠. 네. 이름, 주민번호 등등. 그리고 아기를 낳고 A는 사라지고 네. B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내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네. 신원 확인해야 되니까 신원 확인은 다 맞았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산모가. 그렇지. 간호사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혹시 대리모인가 해가지고 아빠 DNA랑 또 조사를 했다 그러죠. 네. 남편이랑 아기의 DNA를 조사해 봤더니 일치하지 않은 걸로.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럼 이게 뭔가 약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대리모이거나 뭐 아니면 대리모는 아니잖아요. DNA가 다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그 아이를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돼야 되나요? 팔아라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팔아라라기보다는 네. 내가 키울 테니까 아 달라. 나라 뭐 음. 이렇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현재 아기는 태어나서 위탁 가정에 보호 중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이제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고민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그냥 낳으면 내가 키울 테니까는 그냥 낳아라 이렇게 만약에 좋은 의도였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 퇴원까지 해가지고 그 그쵸, 출생 아이를- 신고할 때 음. 그냥 했으면은 좀 될 텐데 예. 금전 거래도 있지. 그다음에 개인 정보 같은 것도 허위로 이렇게 작성한 걸로 봐서는 뭔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해도 정식 입양 절차는 아니니까 그죠? 그것도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상황이긴 하네요. 네. 예. 한국의 경우는 대리모 불법인데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들도 있네요. 대리모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대리 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어, 이게 그 체외 수정을 해서 하는 거겠죠? 원래는 대리모에게 네. 아빠의 정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임신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어떤 대리모 중에 한 명이 나 이 아이 못 주겠다 내 아. 아이다 이렇게 돼서 현재는 엄마 아빠의 그 채취를 해서 네. 엄마 아빠만 그 뭐 시험관학이나 체외 수정을 통해서 수정을 된 해가지고. 것만 네.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부모가 다 돼야지만 대리모가 되겠네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남자의 걸로만 가지고 대리모를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불법인 나라도 있고 또 허용한 나라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인도가 허용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주 말고 조지아 나라요. 그리고 네. 미국 일부 주,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등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하디스입니다. 생성형 AI 요즘에 챗봇, GPT. 예, 네. 챗 GPT도 계속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또 요 챗 GPT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직종이 뜨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사라질 직종 해가지고 네. 뭐 회계사, 뭐 많이 있었죠. 뭐 변호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 예술 분야까지도 맞아요.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은 챗 GPT에서 그림도 다 그려주고 말이죠. 맞아요. 예. 그 챗 GPT에서 그림 그려준 거는 뭐 저작권 그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뭐 이 기계가 그린 거라서 그런지 어떻게 구별해내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요. 네. 자, 근데 이번에 새로 뜰 직업은 요 명칭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뭘까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AI에서 이제 챗 GPT에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받으려고 하면 뭘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김소영으로 삼행시를 지어 주시오. 뭐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를 만들어 주는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그런 명령어가 프롬프트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앞으로 뜨는 직업이 될 것이다. 연봉이 4억대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왔네요. 33만 5천 달러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어떤 코딩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그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제한된 단어 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일종의 언어놀이. 네. 그러니까 그 내가 할 질문을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챗 GPT가 이제 답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뭐 물어볼 때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예. 짧고 간결한데 핵심이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문장. GPT가 알아 네. 딱 이거를 원하는구나 이래서 결과물을 줄 수 있도록. 요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김소영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역사나 철학, 언어학 출신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김소영 씨도 역사적으로 또 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뛰어나고 철학적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언어도 또. 예. 그러니까요. 네. 저도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김소영 씨가 하면 되겠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챗 GPT를 다뤄봤을 때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쭉 뽑아내더라고요. 요런 질문했을 때 요 답이 나오겠다 하는데 바로 그 답이 나오고. 그렇죠. 예. 우리 정규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예. 그것은 알 수 없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챗 완벽하게 이렇게 딱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챗 GPT랑 싸우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요거 아닌데 요거 아닌데 약간 이런 식인데. 장난 아니야 너 바보 아니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정확한 질문을 하면 걔들이 또 정확한 답변을 주거든요. 최근에 뭐 챗 GPT랑 뭐 나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거라. 그래요. 개인적인 거 물어봤어요? 그럼요. 네. 야 궁금하네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거랄까요? 네. 그런 거 물어보면 챗 GPT가 참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군데 너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김소영 씨 이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종료. 컴퓨터 끄고 나가버려요. 네. 어쨌든 이런 직종이 앞으로 또 인기를 끌 거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하듯이 하와이에서 돌고래를 저 봤는데요. 진짜 돌고래 한 2m 뒤에서 네. 돌고래 떼를 쫓아가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돌고래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 30명이 막 쫓아가면서 수영을 했대는데. 돌고래 떼를 쫓으면은 방해를 하면은 이게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몰랐습니다. 돌고래 떼의 그 근처에 반경 네. 45m 안에서 수영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하와이 지금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돌고래가 원래 밤에 사냥하고요. 그래서 야행성이래요. 낮에는 잠을 자는데. 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잖아요. 돌고래가 그러면은 낮에는 자고 있는 거였어요. 그 물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자고 있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반쪽은 잠을 자고 음. 다른 쪽 반쪽 뇌로는 수면에 부상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깨어 있다. 그러니까 낮에도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막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면 수면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 돌고래 근처에서는 낮에는 낮을 떠나서 돌고래 근처에서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영하지 말라는 법까지 그렇죠. 45m 반경에는 가면 안 되는. 있는데 요거를 방해한 수영객들이 33명이나 적발이 됐대요. 그렇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다 잡혔다고 하네요. 33명에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뭐 한 건가? 이 돌고래 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그 뒤에 제가 본 걸로는 한 10대 명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들인지 네. 아니면 이제 거기 하와이 섬에 놀러 와가지고 돌고래다 이러면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랬는지 모르죠. 스노클링 하면서 돌고래 계속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뭐 법규에 걸리는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법규 위반 사실 몰랐대요. 그렇겠죠. 우리도 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면 또 좋다고 막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돌고래 무서울 것 같은데. 돌고래가 되게 순하잖아요. 김소영 씨도 돌고래 소리 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소리를 제가 실제로 냈을 때 네. 돌고래 나왔잖아요. 진짜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거 아니야? 바다에서 나왔어요. 진짜로. 바다 가서요? 배 타고 가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돌고래 나오는 포인트다. 그래서 배 어. 타고 있을 때 소리 좀 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원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그냥 아니야, 내가 소리를 내니까 자기도 소리를 내고 우리가 네. 이렇게 또 소통을 했죠. 어떻게 하는 근데 거예요? 그 낮이었는데 그럼 자다가 걔들이 잠꼬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소리 진짜. 이야 돌고래. 네, 고주파라 그러죠. 귀 가까이 좀. 근데 우리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말이죠. 네. 그 낮에 그 뭐 물고기 저기 쇼하는 거 돌고래 쇼. 그렇죠. 그 걔네들 그러면 뭐예요? 완전 학대당하는 거죠. 그런가? 네,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일단 먹이가 있으니까 이제 깨는 거겠죠. 완전 방해하는 거네요. 밤낮 바뀐 거 아니에요? 혹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시차 적응. 시차 적응을 그럴 수 있는. 안 시키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낮에 깨어 있고 밤에 잘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불을 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어쨌든 돌고래가 낮에는 자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45m 반경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만 보겠습니다. 우진아 씨 이쁜 네. 여자 좋아하시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는 없겠죠? 아 있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네. 예. 뭐 얼굴보다는 그냥 여자면 다. 예, 아니요. 그럼 얼굴보다는 뭘 네? 보시나요? 얼굴보다는 이제 뭐 많잖아요. 뭐. 김소영 씨만 봐도 네, 뭐. 어디 하나 내세울 거 말고 뭐 있어. 말씀하세요. 어디 하나 내세울 때가 많다고요? 많다고요. 아, 네. 네. 어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어디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많길래. 아 근데 왜요? 뭐 얼굴상 당연히 뭐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네. 얼굴 쳐다볼 수 있잖아요. 아니 미인계를 써가지고 네? 미인계를 미인계? 써서 접근한 다음에 네. 도둑질을 하는 게 유행이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르헨티나 얘기긴 한데 네. 뭐 미인계 얘기는 뭐 옛날부터 있던 얘기니까. 데이트 앱 같은 데서 이제 여성을 만났는데 네. 만나면 되게 예쁜 여자들이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있다가 피해자 집에 가서 수면제나 마약 같은 음료수를 먹게 한 뒤에 잠들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왕창 훔쳐서 도망간다고 하네요.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칭하는 그 단어가 검은 가부랍니다. 네, 요 도둑 여자들이요. 네, 도둑 여자 검은 가부. 왜냐하면은 그 마스크 있죠. 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 가 아니고요. 검은 과부라 부르는 이유가 네. 검은 과부 거미가 짝짓기 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특성 때문에 예, 검은 과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얼굴에 네. 그 얼굴 가리는 큰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네. 사진에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검은 과부라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과부인가 아니면은 피부색이 검나? 뭐 때문에 검은 과부지 하고 이렇게 근데 봤어요. 그이 CCTV에 지금 마스크 쓰고 있듯이 네. 이제 CCTV 이런 게 많으니까 얼굴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경찰들도 지금 이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여성을 찾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래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많이 썼는데 코로나 해제되고 마스크가 다 이제 벗어도 되는데도 만났는데 마스크를 끼고 나온 거예요. 근데도 이 피해자들은 좀 의심을 안 했다. 그렇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마스크 벗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뭐 아픈가 보지 하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콧대도 높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뭐 어째 더 이뻐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만나가지고 갔다가 뭐 와인을 먹고 잠이 들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돈을 잊어버렸어요. 금액이 10만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집이 뭐 엉망진창이 됐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 여성을 잡는데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집에 10만 달러나 두고 삽니까? 현금으로? 없어요? 예. 10만 달러 정도면은 뭐 우리 집에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깜빡했다. 그렇죠. 예. 저도 어디 굴러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 발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요. 10만 달러 정도야 뭐. 예. 근데 진짜 이런 기사를 딱 보면은 그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그 이유 없이 접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왜 네. 전혀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이런 건 진짜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친절하고 이런 거 앞에서 네? 사람들이 네. 좀 무너지긴 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김수영 씨도. 그냥 이유 없이 친절이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되게 착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딱 저는 한번 당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딱 철벽을 치죠. 예. 뭐 괜히 친절하게 한다. 모르는 사람이. 네. 딱 벌써 내 돈을 보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20달러인데. 주머니가 뿔룩해 보이니까 아마 예. 큰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아니 어쨌든 근데 이 뭐 과부 데이트 앱에서 만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싱글로 계신 분들 누구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데이트 앱이
많이 있나 봐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앱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상한 애 아니래요. 그냥 일상적인 데이트를 하는 앱이죠. 예. 음. 일상적으로 그 대신에 이게 그 신원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뭐 하여튼 뭐 되게 그 본인인 것처럼 하나 봐요. 본인 확인을 철저히 네. 해가지고 앱으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도 있잖아요. 왜 그 한국에 있어요. 데이트 예. 앱 같은 거. 반경 뭐 몇 미터 외 안에서 나랑 맞는 뭐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5명 네. 단체 오른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모르죠. 드라마로 해봤어요? 봤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드라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만화 그 드라마였는데. 예. 그 어쨌든 그 한국도 많이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미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뭐 만날 수는 있겠죠. 뭐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 가지고 좀 이유 없이 너무 이렇게 뭐 과하게 뭐 접근을 한다든가. 의외로 너무 막 후끈하게, 예. 다정하게, 착하게, 친절하게.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이 검은 과부 거미 네. 요게 짝짓기 긁기 후에 앙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검은 과부로도 불린다. 그래서 저희가 뒷고기로 검은 과부 거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검은 과부 거미는 짝짓기 후에 남편을 잡아먹는가? 일단 검은 과부 거미는요. 네. 검은색인데 색깔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검은색 있죠. 아 근데 이게 독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엄청 예뻐요. 반짝반짝반짝한 검정색에 꼭 플라스틱 반짝거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겼고 등에 등짝에 왜 그 야광 주황빛의 무늬가 있습니다. 등에 주황색 깔이 있어요. 네, 야광 같은 주황색 있잖아요. 예. 색주황색이 있고 검은 과부 거미는 암컷은 배 아래쪽에 모래시계 모양 혹은 리본 모양의 붉은 반점 있고 수컷은 등에 흰색과 녹색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앙컷 수컷 다죠. 아니, 그렇죠. 자꾸 이걸 자꾸 사람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자꾸 앙컷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가 지금 독성이 방울뱀의 1.5배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방울뱀을 죽이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오. 도마뱀이나 웬만한 자기보다 훨씬 큰 뭐 동물들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도 있대요. 이 길이가 한 2에서 3.5cm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조그만 1, 게. 2. 네. 야, 좀 큰 검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2cm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미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집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거미 한 새끼 1cm, 한 손톱. 1.5cm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조금 크다. 네. 그러면 근데 일단 다리가 또 기니까 네. 몸통이 그만하면 엄청 좀 큰 검이겠죠. 한 그렇죠. 손바닥 그렇죠. 가까이 되는. 근데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거는 검은색이라고 하고. 반짝반짝거리고요. 네. 등에 이제 주황색이나 이런 주황색의 뭐 모래시계 모양 아니면 뭐 별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독거미 아니에요? 독거미. 그렇죠. 예. 독거미가 우리 집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본 얘기예요. 것 같아요. 숲에서. 정말요? 네. 새까만 거미들은 눈에 좀 띄거든요. 저도 검은 거미를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거미가 뭐 우리가 뭐 독거미는 무서워도 하고 뭐 영화에서도 뭐 독거미가 있긴 있으니까 하긴 네. 하지만 설마 이게 집 주변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설마. 그리고 이 독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뱀을 죽일 정도고 심지어 사람도 죽기도 한대요. 사망률이 네. 15에서 25%. 음. 거미로 요 거미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네. 그 정도 된대요. 이게 사실 이 거미가 막 사람한테 공격을 하진 않는데요. 근데 뭐 모르고 지나가다 툭 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요 거미는 말이죠. 그 남서부 사막지대에 네. 주로 분포가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 주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거미가 물죠. 거미가 무나? 물죠. 그래요? 네. 거미한테 물리면 엄청 가려워요. 집에 있는 조그만 어. 거미도. 그래요. 네.
뭐 우리 주변에 흔히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미가 있다는 거죠. 숲속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검은색이다. 그러면 등에 주황빛의 모래시계 같은 리본 무늬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검은 과부거미 암컷이고요. 저 거미줄을 이렇게 뒤돌아가서 보면 배도 보이잖아요. 네. 배 쪽에 초록색의 무늬가 있는 건 수컷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거미한테 물리면 한 15분 지난 후부터 물린 데가 이제 붉게 부어 오른대요. 그리고 또 절에 온다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거미도 무섭네. 이게 또 발이나 다리 이런 데 물리면 예. 배, 손, 어깨 이런 데 이제 물게 되면 상반신이 거의 다 통증이 온다고 하네요. 그 저도 그 집에 왜 그 만약에 이제 차고에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왜 차고에 이제 좀 보관해 놨던 신발들 이렇게 신발장에서 꺼내거나 이럴 때 네. 오래 두면은 왜 거미줄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왠지 그 신발에 발 넣기 전에 안에 있을까 봐. 예, 약간 그 불안한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안 신던 신발 예. 저기 이제 구석에서 꺼내 가지고 놓고 발 넣기 전에 약간 그 그런 거 신경 안 써봤어요? 원래는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저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뭐요? 그 주차장 쪽에서 바퀴벌레 잡으려고 네. 막 이렇게 했는데 걔가 신발 안으로 들어. 그래서 와 그거 흔들 수도 없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 신발 그 큰 거는 더더군다나 왜 장화 같은 거 네. 이런 거 발 넣기 전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저 이거 권고해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거미 같은 거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손 넣어서 다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요. 신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이 암컷은 왜 수컷을 죽일까요? 이게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고마워해도 현찬을 파네. 그 참 좀 너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얘는 이제 암컷이 수컷이지만 제가 쳐봤어요.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거미도 동물은 있어요? 없나.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동물. 예. 쳐봤더니 구피라고 물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물고기 네. 집에서 키우는 구피가 그렇다고 하네요. 아 걔네는 또 짝짓기 후에 수컷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 걔네는 그 공격이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은 구애 행동이라고 하네요. 막 이렇게 쪼고 막 이러는데 저도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다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럼 걔네는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죠. 예, 사랑 싸움. 찝쩍대는 거.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실제로 암컷이 죽기도 합니다. 그 구피가요? 네. 구피가 새끼도 잡아먹거든요. 걔네들도 좀 구피가 그리고 새끼를 새끼로 알로 놓지 않고. 그런 애들도 또 있군요. 네. 우리 통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후끈 야 이분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후끈한 선을 넘고 싶은 돌쇠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당장은 신청곡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문세의 옛사랑 들려드리고 네. 저희 잠시 후에 드라마로 돌아오겠습니다.